질문부터 받을까? 뭐, 적은 숙제가 뭐 질문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극대와 극소, 극대 극소지? 아니, 아니. 맞지? 방정식 부등식. 아, 방정식 부등식 이미 다 했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 부등식의 도윤이 예주요. 도윤이 왔었다. 김도윤이요? 너네 교회 다니는 거 네. 너한테 학원 보기 들었다 그러는데. 언제 왔어요? 음, 언제 왔냐면, 화요일 날. 아, 공부 잘하게 생겼던데. 아닌가? 성주에서는 함천고등학교가 그래도 나은 편이야? 어떤 편이야? 비슷해? 내신 따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내신 때문에. 네. 내신 때문에 가려면 오히려 좋은 애들이 몰려있으면 불리하잖아. 아, 어, 근데 거기가 오히려 내신 따기 좋아? 많이 안, 네, 아, 애들이. 공부 많이 안 해? 음. 맨날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하는 거 아니야? 한창고등학교? 그렇지 않아? 그런 거 같은데? 전부 다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함창고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한번 적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원 그만두고 학원에 취직할까 하고, 그 서울에는 훈장마을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을 구직할 때 훈장마을을 통해서 해. 근데 여기는 훈장마을을 서울에 있을 때 거기 전화가 왔더라고. 함창고등학교래. 그래서 함창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상주에 있는 거래.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왜 전화하셨나 그랬더니 함창고등학교에서 질문 선생님을 구한대. 애들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질문 받아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나 봐. 오, 그래서 뭐 돈은 많이 못 주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오시라고. 근데 너무 멀다고. 응? 그때는 내가 여기 내려올 때가 아니니까. 응.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겠어요? 뭐, 이제, 여기 오래됐어. 얼마 안 있다가, 그거 전화 받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 오게 됐어.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아, 함창고등학교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 나는 기숙학원인 줄 알았어. 기숙사 학원이래. 그 기숙사 학원. 선생님이 기숙학원을 했거든. 운영을.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숙학원을 거의 다 알아요. 처음 듣는 거야. 그리고 이 근처에는 없어. 기숙학원이. 저 경주 쪽에 있거든. 경주하고 부산 쪽에. 근데 여기는 없는데. 그래요? 기숙학원이 어디 있지? 내가 처음 듣는데요. 이제 내가 그랬거든. 근데 학교래. 그러니까 학교인데 이제 기숙사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몇 번? 26번. 26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 교점이 하나다 이런 얘기겠죠. 예전에 어떻게 풀었어? 그래서 그거 K만 남겨놓는 게 낫겠죠? 이거를 K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그다음 K가 어차피 평행이동시켜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구해주면 되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니? 일단 생각을 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그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다항함수보다 지수함수가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조건 지수함수로 따라가. 지수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거기에 우선순위가. 그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야. 거기까지는 알죠. 근데 여기가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뭐도 해줘야 돼? 함수의 극한도 해줘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값에 우극한, 좌극한도 봐줘야 됩니다. 0에서의 우극한이면 어떻게 될까? 0에서 우극하니까 분모가 0이니까 이건 0이 아니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우극한은 무한대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x가 0일 때 y축, x축. x가 0에서의 우극한이야. 이건 0이 아니잖아. 거의 1에 가깝잖아. x가 0이면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딘가에 최소값이 있는 거야. 최소값이 있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정도를 외워두시면 편해. 그럼 이제 x가 0에서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무한대일 거 아니야. 분모는 0이고 분자는 0이 아니니까. 그럼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야. x가 0에서 좌극하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땐 0으로 가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면 이제 그 다음 좀 편하지. 그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 점에서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그렇죠? 최소값만 구해주면, 저기서 보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니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점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한 점이지. 그렇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교점이 한 점이잖아. 이게 점근선이 0으로 가니까. 이해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K는 0보다 작다일 거고, 그 다음엔 여기를 지날 때니까 여기에 최소값을 알아야 돼. 그럼 최소값을 알려면 극대극소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줘야죠? 여주야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두면 f 프라임 x는 분수함수니까 x제곱, 분자 미분하고 2x, 분모 써주고, 마이너스 분자 써주고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이거는 x제곱분의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뀌지? 부호가 바뀌는 건 위에서 여기서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2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니까 극소값이지. 그렇죠? 극소값이니까 여기를 얘기하겠지. 여기가 1이란 얘기야. 여기가 1. 괜찮죠? 그럼 이제 1 여기다 집어넣으면 2죠,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2야.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는 얼마다? K가 2일 때와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을 때지. K가 2일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이 가 괜찮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29번. 29번. 자,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그쵸? 두 개가 모두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것도 이거는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네.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나지 않아야 돼. K만 남겨놓고 넘겨. X분의 ln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오른쪽은 뭐다? K. 어.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지 않도록 K 값을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지? 괜찮죠? 자,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생깁니까?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정역이 x는 0보다 크다야. 무조건 로그 함수가 있으면 진수 조건을 써놓고 푸는 겁니다. 로그 함수하고 어떤 거?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무조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역을 써놓고 푸는 거야. x가 이제 0보다 클 때 해주는 거야. 자,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무한대로 가면 로그 함수보다 다항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죠? 로그 함수는 완만하잖아. 그치? 그러면 더 빨리 증가하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할 필요 없죠? 정역이 0보다 크다니까 0부터 하면 되잖아.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항상 로그가 있을 때는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야. 0하고 1 사이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와. 그치? 그럼 이제 0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해봐. 0에서의 우극한. 분모는 거의 0이 가까이 가는 거야. 부호는 플러스이면서. 근데 여기 있는 로그 함수는 이거잖아. 0에서 우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올 거야. 그럼 쭉 올라오는 게 아니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0으로 갈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생겼겠다가 이제 떠올라야 돼. 그럼 많이 해봐야 알지. 그죠?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죠. 그쵸?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도 알면 좋겠지? 그쵸?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면 0이잖아. 그쵸? 언제가 0이니? x가 2의 제곱이면 0이네? 그치? 2의 제곱이면 0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이야. 여기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극대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구해줘야 돼. 자,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죠? 그럼 x 제곱. 자, 분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분모 써주고. 그렇지? 마이너스. 그 다음 분자 써주고 lnx 마이너스 2. 분모 미분하면 1이죠? 이거네. 그쵸? 그럼 이제 이거 약분되고. 자, 는 x 제곱분의 그 다음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죠? 3 마이너스 lnx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부호가 안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0 되는 값 있겠죠? 그쵸? 0 되는 값이 얼마야? x는 2의 3승이지? 맞아? x는 2의 3승이야. x가 2의 3승보다 크면 마이너스가 더 커지니까 음수겠죠? 오른쪽이 음수일 거고 2의 3승보다 작아지면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뭐냐면 2의 3승일 때가 극대값. 몇 가지도 되셨죠? 그럼 이제 x가 2의 3승일 때 구해야 되니까 x에다 2의 3승을 넣어봐. 넣으면 어떻게 돼? f에 2의 3승을 넣으면 2의
3승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2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를 그리면 2의 3승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지. 그렇죠? 2가 2.718이잖아. 2.718 세 번 곱해서 분의 1이니까 0에 가깝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면서 거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다시 2의 3승까지는 가야지. 2의 3승까지는 가야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가 2의 3승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극대값이 2의 3승분의 1이니까 K는 어떻게 돼야 돼? 2의 3승분의 1보다는 커야지. 커야지 안 만나지. 그치?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괜찮지? 음, 자꾸 그려봐야 돼.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니? 1참수 배우고 2참수 배우고 그럴 때도 그래프가 떠오르면 쉽지. 그래프가 안 떠오르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지, 함수는. 모든 함수 문제는 다 똑같아. 자, 두 번째도 이제 x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x분의 2의 x 플러스 3승이죠? 그렇죠. 아까 2의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쵸? 그럼 여기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걸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죠?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하고. 항상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있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이런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진 않아. 자, 이게 K죠? 됐죠? 자, 또 마찬가지야. X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니까 0에서 우극한, 좌극한 따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전체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주는 거야. 극한값을 먼저 따져주라는 거야. 극한값을.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지? 지수함수가 빨리 증가하자. 그렇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는 거 이해가지? 그렇죠? 양쪽 끝은 하나는 오른쪽은 무한대 왼쪽은 0으로 간다는 거 알아? 자, 0에서 우극하는 어떻게 되지? 0에서 우극한? 분모가 0에 가까워. 이건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무한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내려오는 거야. 0에서 우극하는 무한대야. 이해가지? 분모가 0에 가까워. 그럼 분자는 0이 아니니까 상수니까 무한대지.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워.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거죠. 무한대로. heb이나 줬지 마시고. 자, x가 이번에는 좌극한이야. 0에서 좌극한. 0에서 좌극한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서 똑같이 무한대야. 그치? 그러니까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은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생겨.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점 아니니? 그치? 이 점이 있어야지 실권을 갖지 않는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만나지 않아야지. 괜찮죠? 음, 여기서 만나지 않아요. 그거 그리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두고 미분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는 분모가 x제곱, 분자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3, 분모 써주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써주고,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x제곱분의 2의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이거 0이 될 수 없고, 이것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이 되는 건 x는 1일 때지. 그렇죠?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니까 극소겠지? 그치? x는 1을 중심으로,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죠? 극소값이야. x가 1일 때 극소값이니까 여기죠? 그렇지? 혜빈아, 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면 안 졸려. 일어서서 들어도 됩니다.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의 4승이죠? 괜찮지?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도 되지? 0도 안 맞나? 크거나 같고, 뭐보다 2의 4승보다 작아야죠? 괜찮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따라서 k의 범위는 뭐보다 2의 3승분의 1보다 크고 2의 4승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A, B를 구해라 두 개를 곱하면 2겠죠? 이렇게. 괜찮니? 어, 오케이. 다 됐어, 그럼? 네. 대표님 빨리 숙제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다 받았었나? 음, 쌤, 확률과 통계 숙제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음, 어디예요? 이상한 요금. 거기 다 했어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저거는 올림퍼스는 다 했어요. 음, 그러면 진도 나갑니다. 자, 일단 거기 이번 주에 혜빈이는 좀 신경을 써서 쫓아오셔야 돼요. 또 펑크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 밀렸던 거 빨리 하세요. 동영상 다 올려놨어요. 보시고. 102페이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 이산화탄소 분포. 그렇지? 다 끝나진 않았으니까 마저 합시다. 102페이지. 자, 우리 이산화탄소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정리 하나 해줄게요. 이산화탄소 분포가 뭐다? 이산 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가 뭐다? 확률 변수가 똑똑똑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확률이 연속되지 않고 똑똑똑 떨어져 있다. 그게 이산이야. 이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확률 분포 표라고 했죠? 이산확률 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그려라? 확률 분포 표를 그려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읽어봐서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X일 때, X가 X일 때 확률을 구해줘야죠? 그렇죠?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그린다?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확률 분포표부터 만들어라.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위에는 x, 밑에는 확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x가 x1일 때, x2일 때, x3일 때 이렇게 점점점 해서 여기는 xn일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 확률도 마찬가지. x1일 확률 p1, x2일 확률 p2, x3일 확률 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확률이니까 언제나 합치면 1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를 얼른 만들어라.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는 평균을 뭐라고 한다?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을 때 기대하는 금액이 얼마니? 이런 얘기죠. 복권을 10,000원어치 샀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상금의 평균을 내면 얼마니? 상금을 평균을 내면. 실제로 10,000원어치를 사면 4,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권 사면 무조건 손해지. 그죠?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평균을 뭐라고 한다? 확통에서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expecta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다? EX 평균이죠. 평균. 이걸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괜찮죠? 그렇죠? 우리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해서 쭉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평균은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하지? 그렇지? xi, pi 두 개를 다 곱해서 쭉 더한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배웠어? 분산을 배웠죠? 그렇죠? 베리에이션. 분산이 뭐야? 분산이 얼마나 산포도잖아? 평균에 얼마나 가깝게 모여있니?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숫자로. 그렇지? 평균 낸 거야. 평균과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편차라고 합니다. 맞아요? 평균과의 거리를 편차라고 한다.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해?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게 이제 평균과의 거리야. 내가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 평균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평균과의 거리를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왜 그렇죠? 편차는 평균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 값이니까 평균보다 많은 값하고 평균보다 작은 값은 똑같아.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돼? 무조건 0이 돼. 그렇죠?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편차의 합이 0이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자. 이런 얘기잖아. 그게 뭐다? 분산이다. 그래서 자, Vx는 어떻게 됩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기호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시그마가 표준 편차야.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xi 마이너스 m 이게 뭐야? 편차지? 맞아? 시그마 xi-m이 편차야. 자기 점수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pi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pi를 곱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야? 분산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어떻게 구하기로 해?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거는 이 x제곱에서 뭐를 빼도 돼? 평균의 제곱의 제곱을 빼도 됩니다. 그렇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돼. 이게 뭐다? 분산이다. 우리는 위에 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밑에 거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를 더 많이 쓰니까 밑에 거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을 루트 씌운 거죠? 그렇죠? 이해되지?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이 x제곱은 시그마 별량을 제곱해서 pi를 곱하는 거지? 그렇지? 별량의 제곱의 평균, xi의 제곱 pi야. 괜찮지? 그래서 기호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이산 확률 분포를 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가 몇 가지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니? 별량을 여러분이 시험을 10점, 20점, 30점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살인 충동이 이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보낼 때는 그대로 못 보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별량을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그치? 그래서 왜? 여러분이 또 혹시 집에 가서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점수한테 30점을 곱하고 10점을 더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별량이 x인데, 이 x를 ax 플러스 b를 이렇게 변환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별량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지. 그렇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내 머릿속에 관심은 뭐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얼마일까? 2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변했을 때 분산은 얼마일까?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은 얼마일까?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 이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제 별량을 다 바꾼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구하자는 얘기야? 미리 앞에서 구했던 여기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별량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별량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평균도 똑같아지죠? 그렇죠? 평균도 똑같아요. 원래 평균이 2x니까 여기다 A를 곱하고 B를 더한 값과 똑같다. 이런 얘기지? 괜찮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점수에다가 모든 점수에다가 10점씩을 다 더해줬어? 그럼 평균도 10점이 올라가. 그러면 편차는 변하지 않아. 그치? 더하고 뺀다고 해서 평균과의 거리가 변하지 않아. 더하면 평균도 똑같이 올라가고 빼면 평균도 똑같이 빠져. 그렇지? 그러니까 편차는 안 바뀌어. 하지만 뭐는 바뀐다? 곱한 거는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편차는 곱하면 A를 곱하면 편차가 A배가 됩니다. 알겠죠? 2를 곱하면 편차가 2배가 돼. 근데 우리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분산은 제곱에 비례하죠? 그렇죠? 더하고 뺀 거는 필요 없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 A 제곱의 분산이다. 이 얘기지?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해되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다시 A가 나오죠? 루트 바깥으로? A 제곱이니까. 하지만 여기가 제곱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루트 1이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이 되는 순간에 양수가 됐다가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양수가 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괜찮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적으면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도 시험 보기 전에 쭉 머릿속으로 배운 거를 쭉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산확률 분포는 뭐가 필요하다? 확률 분포 표가 필요하구나. 그치?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뭔지, 그 다음에 확률이 뭔지,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X와 P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관계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지.
음.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이 표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분산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 많이 쓰는구나. 괜찮지? 혜빈아, 쓰면서 해. 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좀.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 머리를. 뇌도 움직여주고, 손도 움직여주고. 응? 네, 네, 네. 마시고 하게 돼요. 지금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 공식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 무조건 뭐 수학이니까 이해를 해야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푸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통계 부분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쭉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줘. 그러면 문제가 쉽지, 그다음부터. 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피곤하네. 감사합니다. 또 이빨 또 너무 안 된다. 이거. 스트레스. 썼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거의 끝한 것 같긴 한데, 확률 질량 함수 다 했고, 연속 확률 밀도 함수도 했죠? 네. 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별량을 ax 플러스 b로 바꿨을 때,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이거에 대한 문제는 풀었습니까, 이거? 앞으로. 여기부터 할까요? 갑시다. 자,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어. 확률 분포표가 뭐에 대한 걸 주어진 거야? x에 대한 걸 주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래? 이렇게 별량을 조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별량을 조작하래. 그럼 여기는 별량을 조작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게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은 무조건 여기다 뭘 구하는 거야? 평균과 그다음에 분산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여기서 구해 놓고 이거를 그대로 해주면 되죠. 평균은 그대로 별량을 변한 대로 해주면 되고 분산은 곱한 거에 제곱에 비례하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을 씌워서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해줘야죠. 자,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 xi pi죠? 그렇죠. 자, 곱해서 더하면 되지. 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플러스 1, 곱하면 4분의 3,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죠? 8이니까 2죠? 괜찮죠? 그래서 평균이 이구나.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그마, 시그마, xi의 제곱 pi,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여기서 뭐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2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거의 외워져 있어야 돼. 자, 그럼 제곱을 해서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 이거 제곱하면 4니까 플러스 2. 제곱하면 9니까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빼면 돼? 4 빼면 되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해가지? 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1에다가 8, 9에서 18이죠? 4분의 18에서 4 빼면 되죠? 4분의 16이니까 4분의 2, 2분의 1이네? 그렇게 나오니? 그래서, 분산은 2분의 1이구나.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야?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놓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해주면 되죠? 별량을 3을 곱하고 2를 빼면 평균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고 2를 빼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3을 곱하고 2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한다? 분산은 이게 2니까 4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분산이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겠죠? 이렇게.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합니까? 곱한 값에 절대값을 씌워야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곱하는 거야.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니까 답은 루트 2가 나오겠죠? 이해되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저거는 따로 처리해 주는 거야. 그죠?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안 돼요. 공식 세 가지 외워서 푸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41-1번 연습 한번 합시다. 마이너스 3, 12, 마이너스 3, 12, 6, 6루트 3. 오케이. 혜빈이 괜찮아요? 음, 자, 2번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이건 나중에 하는 거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EX를 구한 다음에
2배하고 25 빼는 겁니다. 10원짜리 동전 5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시행을 할 때 택한 두 동전의 금액의 합이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쭉 적어야죠. 그쵸? 금액이 확률 변수니까 금액이 될 수 있는 걸 적고 그때 확률을 구하고 X, P 이렇게 하죠. 그럼 10원짜리가 2개, 2개 택하는 거잖아. 10원짜리 2개면 20원. 또 나올 수 있는 게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그러면 110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100원짜리 2개, 200원 나올 수 있죠. 배는 1이죠. 예주가 아까 28번인가? 20, 마지막 거. 아니, 거기 숙제에서 26번, 28번, 29번 세 개의 질문이라고 했잖아. 아, 28번이 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요? 네가 맞는 것 같은데. 너가 6개라고 하지 않았니? 또, 네. 답이 6개가 맞는. 답이 6개가 맞아요. 답지를 보니까 걔는 자연수를 썼더라고. 정수라고 했는데. 0도 되거든. 어차피 점근선이니까 0하고 안 만나. 그러니까 0도 돼. 0하고 1, 2, 3, 4, 5에서 5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는 28번하고 29번이 계산 틀렸던데. 네. 했습니까? 얼마나? 100, 150. 괜찮아? 예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요 단원이 어렵지 않아. 요 단원 금방 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쉬워요. 어, 구하는 것도 제일 쉬워. 아예 정해져 있어. 공식도 아주 간단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읽고서 이항분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못 풀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항분포인지만 알면 아주 쉬워. 이거는 바이너리 NP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이 NP야. 분산은 NPQ야. 그냥 곱하면 돼요. 아주 쉽게. 표준판자 루트 씌우면 돼. 근데 왜 틀릴까? 이항분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공식을 못 써.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판단하는 능력을 먼저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정의를 외워야 돼. 정의를 외우지 않고 맨날 하니까
이항분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니까 계산을 쉽게 했어. 근데 문제가 나오면 읽고 나서 이게 이항분포인지를 몰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항분포는 뭐다?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항상 P가 나온다는 얘기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날 횟수.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무슨 사건이어야 돼? 독립사건이어야 돼. 그렇지. 독립사건이어야 됩니다.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한번 해볼까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되죠? 정의가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또 뭡니까? 정의가? 이거를 알아야 이것도 알지? 이항분포도? 그렇지? 이항분포도 똑같아.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사건이 독립사건이 N번 반복 시행됐을 때 똑같은 사건이 독립사건인데 그게 N번 반복 시행된 거야. 주사를 던졌다. 독립사건이야. 그걸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100번 던졌다. 20번 던졌다. 200번 던졌다. 반복해서 던졌다. 이런 얘기야. 독립사건이 반복 시행됐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이야. 이항분포는 똑같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거야. 독립식 사건이 N번 반복 시행됐을 때 똑같은 얘기야.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이거는 횟수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냥 확률이고 그 확률이 일어날 횟수.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다. 주사를 100번 던졌어. 그런데 1의 묶음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항분포야. 6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죠? NC, NCR이죠? 그렇죠? 뭐가? P가 R번 일어나고 Q가 N-R번 일어날 확률이죠? 그렇죠? Q는 뭐야? 1-P를 얘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주사를 던졌어. 1의 눈금이다. 그러면 1의 눈금이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그치? 6분의 1이 5번 일어났다. 10번 중에 5번 일어났다. 그러면, 6분의 1이 5번, 그 다음에 6분의 5가 또 10번 중이니까 6분의 5가 5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치?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횟수니까 사건이 빵번부터 한 번, 두 번에서 n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n번 던졌으면. 그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문제는 뭐야? 이항분포는 요 밑에 있는 확률이 무슨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 밑에 있는 확률이.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 밑에 있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C가 굉장히 많죠? 그쵸? 이거를 언제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만 쓰면 돼. 그럼 선생님 그거 증명하라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와. 고교 과정이 아니야, 안 나와. 책에서도 그래서 이상하게 해놨어. 제대로 해놓지도 않았어. 그냥 결과만 가슴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 자, 어떤 얘기야? 자, 독립사건이 N번 반복 시행됐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N번 던졌으니까 사건이 일어날 횟수는 0번부터 N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빵번일 때는 NC 제로. 그렇죠? P가 0번 일어났으니까 Q는 N번 일어났겠지. 이해가죠? 자, n번 중에 한 번 일어났어, P가. 그럼 Q는 n-1번 일어났겠지. 무슨 확률을 쓴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다.
자,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 NC2, P가 두 번, 그럼 Q는 N-2번.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R번 일어났다. 우리는 뭐를 써야 돼? 일반항을 써줘야지. 그래도 일반항 정도는 써줘야지. 그렇죠? 자, R번 일어났다. N번 던졌는데 R번 일어났어. 그럼 여기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NCR, P의 R승, 그 다음 Q의 N-R승. 이렇게 써줘야지. 그렇지? 자, 그래 놓고 이거를 우리가 평균을 구하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평균을 구하자. 그럼 평균은 시그마. 그렇죠? 맨 위에 게 뭐야? 맨 위에 걸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밑에 거는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NC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P가 R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Q가 N-R번 일어났다. 이 뜻 아니니? 이해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선생님 이걸 언제 다 구하나요? 이거 다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수학자들이 다 곱해서 이미 더해놨다. 더해놔서 우리는 그 결과만 쓰자고.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이게 뭐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그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이것들을 다 더하면 과연 1입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 더하면 과연 1입니까? 그게 1입니다를 증명해 놓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자, 그것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 어떤 거죠? R에다가 시그마. 그렇죠? R은 필요 없지. NCR. 이렇게 나오죠? NCR, PR승, Q의 N-R승. 이거 아니니? 그렇지? R은 어디부터? R은 0부터 N까지죠?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거 쭉 한번 전개해 볼까? 0부터 한번 넣어볼까? 0부터 넣어보면 NC 제로. R이 0이야. R이 0이니까 P의 0승, Q의 N-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NC1이죠? P의 1승, Q의 N-1승. 이렇게 되겠네? 자, 플러스 n이 2야. nc2. 그 다음 p의 제곱 q의 n-2승 이렇게 되니? 점점점. 그 다음 일반항 ncr. 자, n개 중에 r개 뽑았어. p가 r, q가 n-r개죠?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에 ncn. n개 중에 n개 뽑았어. 그렇죠? 그럼 p의 n개, q의 제로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가?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어디서 봤니? 우리 앞에 중간고사 볼 때 A 플러스 B의 N승 전개한 거 보였죠? 그렇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NC0, B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죠? B를 하나도 안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A의 N개, 그 다음에 플러스 NC1, B를 한 개 뽑았다는 거지. 그러면 A의 N-1승, B 하나, 플러스 NC2, B가 두 개니까 A의 N-1,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NCR B를 알게 뽑았어. 그럼 A의 N-R B의 R승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플러스 B를 N개 뽑았어. NCN 그 다음에 B의 N승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나 똑같은 시간 그렇지? AB 대신에 PQ가 쓰였을 뿐이지. 그렇죠? 똑같은 식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항 정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항 정리. 그렇지? 이항 정리에서 나왔던 식이야. 자, 이항 정리하고 똑같은 식이네. 이항 정리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는 P 플러스 Q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P가 뭐고 Q가 뭐야? P가 일어날 확률.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치?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더하면 얼마야? 항상 1이지. 그치?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의 n승이구나. 그래서 얼마다? 1이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항분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다 해. 다 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X가 2일 때부터 5일 때까지 확률을 더하세요. X가 3일 때부터 7일 때까지 확률을 더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확률이 무슨 확률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틀려. 그럼 안 된다는 거지. 무슨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써줘야 돼. 2에서 5까지 그러면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2일 때 확률은 NC2, 그쵸? P의 제곱, Q의 뭐, 몇 번이, 뭐, N-2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적으면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 더하면 이항정리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1이구나. 음, 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번에 이제 지금 이항분포가 뭐야? 독립사건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이 독립사건인지를 체크해야 돼. 그렇죠? 독립사건인지 알았어?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알았어? 그렇지?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변하는 게 봐, 변수가. 몇 번 던졌느냐. 그 다음에 그때 확률이 얼마냐. 나머지는 상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시그마, 위에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확률을 시그마 xi, pi를 다 계산해서 하고 나면 뭐가 된다? np가 된다. 이런 뜻이야. 확률을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고 나면 뭐가 된다? np가 된다. n이 뭐야? 시행개수. p가 뭐야? 사건이 일어날 확률. 두 가지만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시그마니까 다 더해주면 n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를 이항이 뭐야? 뜻이. 이항의 뜻이 뭐야?
항이 멀리 갔어? 이자가 뜻이 뭐야? 이가 무슨 뜻이야? 항이 두 개란 뜻이야. 이항분포. 항이 세 개면 다항분포. 그때부터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다항이라고 해. 다항분포, 그러니까 항이 세 개 이상일 때는 고교 과정이 또 아니야.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돼. 그래서 이항분포야. 그래서 이게 이항정리야. 이항정리 뜻이 뭐야? 항이 두 개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항분포,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이렇게 썼죠? 그렇죠? 항이 두 개란 뜻이야. 바이가 두 개란 얘기잖아. 자, 두 개일 때, 뭐를 따른다? n하고 p를 따른다. 어차피 이 이항분포에서는 변수가 뭐다? n하고 p란 얘기야. n하고 p 값만 알면 n하고 p를 곱한 값이 뭐다?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n하고 p를 곱할지 몰라서 틀리는 학생이 있을까? 없어. 그쵸? n이 뭐야? 몇 번 일어났니? p가 뭐야? 그때 확률이 얼마니? 다 알아, 다 구해. 이항분포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따져줘야 돼. 아, 독립사건이구나. 똑같은 사건이 n번 반복 시행됐구나. 괜찮죠? 그때 사건이 일어날 횟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했구나. 그럼 이항분포구나. 이항분포는 np를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분산도 쉬워. 자, 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R제곱.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쵸? R제곱.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뭐 PI라고 씁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NP의 제곱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 이것도 다 계산을 해놨더니 뭐가 되더라? NPQ가 되더라. 계산을 했더니 NPQ가 되더라. Q가 뭔데? Q가 1-P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지. 그쵸? 이거야, 이거. NPQ. 그럼 N하고 P하고 Q하고 몰라서 틀려? 아니죠. 다 알아. 다 알 줄 알아. 여러분, 이항분포인지를 자꾸 연습해 줘야 돼. 아, 이래서 이항분포구나. 아, 그러면 평균은 NP구나. 분산은 NPQ구나. 그럼 뭐, 시그마는 뭐, 편하잖아. 그쵸? 그럼 시그마 X는 어차피 루트 분산 아니니?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게 이항분포입니다. 내용은 이해됐지?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 첫 번째 뭐야? 독립사건. 두 번째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 이게 이항분포구나. 됐죠? 그 다음 뭘 알아야 돼? 바이너리, NP를 따른다. 그치? 나중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NP, N이 뭐야? 시행횟수. P가 뭐야?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평균은 얼마다? NP. 분산은 얼마다? NPQ. 외웠죠? 그렇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또 이항 분포라고 한다. 자, 연습만 하는 거야. 이게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를 연습하는 거야. 가구에 누구나. 서브 성공률이다. 서브 성공률. 뭐를 얘기합니까? 배드민턴. 뭐 배드민턴이 나오든 또는 농구 같으면 자유투가 나오든 축구 같으면 페널티킥이 나오든 그렇죠? 야구 같으면 안타가 나오든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독립사건이야. 꼭 알아두세요. 배드민턴에서 서브를 매기든, 농구에서 자유투를 쓰든, 아니면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쏘든, 아니면 야구 선수가 나와서 안타를 치든, 전부 다 독립사건이다. 이거는 뭐를 가르쳐 준 거야? 성공률이 80이다. P를 가르쳐 준 거죠? 그쵸? P를 가르쳐 준 거야. 확률이 0.7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쵸? 몇 번 했어? 다섯 번 했죠. 독립사건을 다섯 번 반복 시행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성공하는 횟수. 횟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럼 뭐다?
이항분포구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쓰는 거야? 바이너리 B라고 쓰고, 앞에는 시행횟수 5번이니까 5. 그 다음에 옆에 거는 확률. 확률은 0.7이죠? 0.7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평균은 얼마다? EX는 NP다. 두 개 곱하면 돼요. 5 곱하기 0.7 이렇게. 그럼 0.35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분산은 얼마다? 분산은 성공할 확률이 0.7이면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0.3이겠지. 그렇죠? 0.3 하나 더 곱해주면 돼. 0.35에다가 0.3 하나 더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다? 0.95입니까? 0.5. 음, 하나, 둘, 셋. 0.75. 9, 아니, 105죠? 0.10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산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겠지? 이해 가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5 곱하기 0.7. 그 다음 이거는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렇지. heb이나 줄지 말고.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한번 적어주세요. 연습 좀 해주세요.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n이 오고, 그 다음에 확률이 0.7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OCX. 0.7의 X승, 0.3의 O-X승,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항공포에서 확률 구하기. 치료율이다. 독립사건이야. 사람마다 다 독립적이야. 그래서 치료율이 60%다. 이게 P죠. P는 0.6이다. 치료율은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이 7명의 환자에게 7번 반복 시행했다는 얘기야. 독립사건을 7번 반복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뭐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 이항분포라고 하자. 근데 이게 뭘 구하래?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죠? 그렇죠?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야? 7명이잖아. 그치? 7명이니까. 자, X는 0에서부터, X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그 다음에 걔는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밑에는 확률이잖아. 그쵸? 밑에는 확률인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야? 7cx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6의 x승 그 다음에 0.4의 7-x승 이렇게 쓰지 않니?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잖아. 그렇지? 근데 6명 이상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6일 때, 7일 때 확률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6일 때는 얼마입니까? 7C6 이렇게 되죠? 0.6에 6승, 그 다음에 0.4에 1승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7C7 이렇게 되겠지? 0.6에 7승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이거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는 항상 어떤 확률을 쓴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다. 괜찮지? 한번 적어주세요. 연습 한번 하시고.
자,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항분포네?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쵸? 독립시행의 확률 까먹었어. 그럼 틀리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42-1번 해보세요. 자유투를 던졌다. 독립사건이야. 페널티킥, 자유투, 사격, 그 다음에 뭐 활 쏘는 거 다 독립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 독립사건, 대표적인 것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독립사건인지 알아야지. 확률을 구하라. 아, 이항분포구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겠네.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줘야죠. 적어도 두 번이니까 뭘 써야 되겠니? 설마 적어도 두 번이니까 두 번부터 다 하는 거 아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할 거 아니지? 여섯 번 하겠지? 0번하고 한 번 할 때 빼겠지?
음, 100이나 좀 크게. 응? 2분의 1 아닙니다. 아, 이항분포구나? 이거잖아. 그치? 이항분포니까 5번 던졌어.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가거나, 한 번 들어가거나, 2번 들어가거나, 3번 들어가거나, 4번 들어가거나, 5번 들어가거나, 합치면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는 무슨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5번 던졌으니까 OCX, 그 다음에 P의 X승, Q의 O-X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독립시행의 확률. 그런데 뭘 구하래? 적어도 2번 성공할 확률. 적어도니까 2번부터 여기를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물어본 거니까 요거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지. 그렇지?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하겠지. 그럼 1 마이너스, 그치? 5C 제로.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야? 4번에 한 번꼴로 성립하니까 4분의 1이지. 그치? 4분의 1의 0승. 그러면 4분의 3의 5승이겠지. 이해가죠? 한 번도 못 넣었어. 그럼 못 넣은 게 5번이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 넣었어. 5C1. 그러니까 4분의 1. 한 번 넣었어. 그러면 4분의 3이 4번일 거 아니야. 그걸 1에서 빼주면 되지. 이해되지? 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예주 구했어요? 얼마 나옵니까? 296번에 276, 어, 270, 약분 안 돼요? 170, 75? 아닌데? 128분에 47이랬네? 사의 5승이니까 분모가 4의 5승이니까 2의 10승이니까 분모가 1024야. 그치? 앞에 거는 3의 5승이니까 243이죠? 뒤에 거는 이건 3의 4승이니까 81에다 5 곱해야지. 음. 그럼 400 얼마에다가 뭐 그럼 1024분의 뭐 나오지? 그것도 1에서 빼야죠? 음, 괜찮지? 이해되죠? 자, 2번도 하겠습니다. 예약 취소율, 이것도 독립사건이죠.
확률이 10분의 1이야. 25개 방에 있는 호텔에서 같은 날 27개 예약을 받았다고 했어. 27개의 예약을 받았다고 할 때, 이날 실제로 호텔의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해라. 방은 25개야. 27개 예약을 받았어. 그러면 2개 취소하면 2명은 취소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거꾸로. 거꾸로 얘기하자. 음, 호텔의 방이 부족하게 돼야 되니까 2명 적어 2명 이하야 되겠네. 예약 취소율이 2명 이하야 되죠? 아, 이상이야 되지? 부족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호텔 방이 부족하게 돼야 되니까 2명 이하면 2명 예약 취소율이 2명 이하면 다 잘 수 있잖아. 27명 받았잖아. 그러니까 3명 이상이면 부족하네.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호텔방이 부족하니까 2명 이하가 예약 취소가 돼. 2명 이하. 2명이거나, 2명이어도 되잖아. 2명이면 안 되지. 한 명이네. 2명이면 25개 그대로 되는데, 어. 한 명 이하. 빵 개일 때와 한 개일 때. 그치? 빵 개일 때와 한 개일 때. 예약 취소율이 하나도 없거나, 한 번만 있거나, 그러면 방이 부족합니다.
0.2324.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 27? 전부 27이니까 27C 제로. 이학 지수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0.1에 0승, 0.9에 27승.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지? 취소율을 가지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 27C1일 때. 그러면 0.1에 1승, 그 다음에 0.9에 26승. 이렇게 하면 되지? 음, 이렇게 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0.9에 27승을 가르쳐 줬으니까 0.9에 27승으로 묶어야 되겠네? 그치? 그럼 요게 0.9에 27승이니까 0.9에 27승으로 묶어. 그럼 앞에 거는 27C0, 0.1에 0승.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7C1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0.1에다가 26승이 나갔으니까 0.9분의 2를 나눠줘야 되겠네, 이렇게. 26인데 27승이 나갔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이건 얼마야? 0.058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죠? 결국 뭐, 이거는 1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건 27이니까, 0.1이니까,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니까 3이죠? 그치? 이거 3, 이거 1, 4지? 그러니까 4 곱해주면 되네? 이게 4네, 4. 자, 넘어가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아까 다 했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은 얼마다? NP. 분산은 얼마다?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세 번 써주세요. 외우세요. 빨리.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Q는 뭡니까? 1-P야. 이것도 똑같이 한 세 번 써서 외우세요. 자, 여러분의 이항분포인지 알면 바이너리 이렇게 B라고 쓰세요. BNP를 따른다. 이렇게 써놓고, 이항분포의 뜻이 이거야. 바이노미얼. 그래서 B라고 쓰고 NP 꼭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기호가 워낙 많아요. 뒤쪽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항분포면 이항분포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표시하는 방법이 B야, B. 나중에 정규분포는 N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정규분포의 표준화 또 Z야. X, Z, B, 뭐 굉장히 많아. N, 뭐 헷갈려. 그러니까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 이항분포구나. 그럼 NP를 따르는구나.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자, 발화율이 90%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 얼마다? 0.9다. 발화율이다? 독립사건이죠. 씨를 심었어. 그럼 각각 독립적이지? 앞에 있는 애가 죽었다고 그 다음에 애가 죽는 건 아니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사건이다. 100개 심었어. 뭐야? N이죠? 그렇죠? 독립사건을 100번 반복 시행했다.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구나. 이항분포인데 N은 100이구나. 확률은 10분의 9구나. 이 얘기지? 이해가죠? 자, 그럴 때 평균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평균은 NP구나. 100 곱하기
10분의 9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90이죠? 분산은 얼마니? 분산은 얼마니? NPQ구나. Q가 뭐야? 10분의 1이니까 90에다가 10분의 1 하나 더 곱해주면 되지? 그럼 9겠죠? 이해가죠? 분산은 뭐다? NPQ. NPQ. Q가 뭐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분의 1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10분의 1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9.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루트 씌우면 되니까 3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자주 나와. x제곱의 평균이 얼마니? x제곱의 평균이 뭡니까? 2x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2x제곱은 언제나 분산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분산은 얼마죠?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분산을 구해서. 설명 이해가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분산이 얼마야? 9죠. 2x의 제곱이 얼마야? 2x의 제곱이, 그러니까 분산은 9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90의 제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90의 제곱을 넘겨서 더해주면 되죠. 그거를 8100에다 8109겠지?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꼭 써먹어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자, 43-1번에 보세요. 한 개 동전을 던졌다. 독립사건. 20번 던졌다. 반복 시행했다는 얘기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 확률이 2분의 1이죠. 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구나. 바이너리. b. 그 다음 20, 2분의 1.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바로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평균은 NP, 분산은 NPQ. 10이랑 2, 43-1번. 얼마? 10이랑 오케이. 10이랑 루트로. 자, 바이너리 얼마다? 시행 횟수는 20번. 앞면이니까 확률은 2분의 1. 그럼 평균은 얼마다? NP 20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얼마? 10. 분산은 얼마다? NPQ 20 곱하기 2분의 1. 일어나지 않은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1-P니까. 그럼 이건 5죠. 시그마는 얼마다? 루트 씌워야죠. 시그마 x는 루트 5겠죠. 괜찮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혜빈이 괜찮아? 동전을 던졌어? 안면이 나오는 2분의 1이지. 횟수가 있는데 아니, x는 이제 확률 변수 x라는 말이 나오면 이항분포로 구하라는 얘기고, 이 x는 뭐냐면 앞면이 나오는 획수 20번 던졌잖아. 그러니까 동전이 0번부터 20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근데 그거를 이항분포로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쓰자고. 결과를 가지고 쓸 때 이게 몇 번을 던졌느냐, n을 쓰는 거고. 이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쓰는 거잖아. 2분의 1이. 동전 앞면이 나올 횟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써주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거. 43-2번.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 복원 추출이죠. 복원됐으니까 독립사건이란 얘기야. 그치? 독립사건을 100번 반복 시행한 거야. 흰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아, 독립사건을 100번 반복 시행했구나. 이항분포구나. 시행 횟수는 100이구나.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부 몇 개야? 5개 중에 한 개 공을 꺼내 색깔을 확인하고 다음 한 개를 꺼냈으니까 5분의 3이구나. 그렇죠? 5개 중에 흰 공이 3개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평균은 곱하면 되죠?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그럼 60이죠? 분산은 NPQ죠? 10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2겠지? 그럼 60에다 5분의 2 곱하면 되죠? 12에서 24죠?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야? 시그마? 시그마 구하니까 루트 씌우면 4, 6에 14, 2루트 6이겠죠? 이렇게. 괜찮지?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이항 분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가 뭐다? 독립사건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횟수.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 분포구나.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 n과 확률 p를 따른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주사위 독립사건 n번 던졌다. 반복 시행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건 2분의 1이지? 그렇지?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구나.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자? B에다가 시행의 수는 n번, 그 다음에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지? 혜빈아, 이해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걸 써주는 거야. 표준 편차가 4다 그랬으니까 평균은 얼마다? 평균은 NP, 2분의 1 N이죠? 그 다음 분산은 얼마다? 또 2분의 1 곱하면 되죠? 2분의 1 N에다가 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의 N이죠? 표준 편차는 얼마죠? 루트 4분의 n이니까 2분의 루트 n이죠? 괜찮지? 그래서 이게 얼마다? 4다 이 말이죠. 그럼 루트 n은 8이겠죠? 그럼 n은 64겠지? 그렇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편차가 4다 그러면 제곱해서 분산이 16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 이게 더 빠르지?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치?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제곱해서 분산해서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확률 반수 X가 있다. 평균이 6이다. NP가 6이란 얘기죠? 표준 편차가 2란 얘기는 분산이 4란 얘기지? 분산은 NPQ니까 NPQ가 1-P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 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NP가 6이니까 요게 6이야. 그럼 1-P는 6분의 4네. 그쵸? 3분의 2죠? 그 다음 P는 3분의 1이겠죠? P가 3분의 1이니까 N은 18이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연립 풀면 되니까 연립방정식이니까. 자, 이항분포 NP, NPQ. 까먹으면 곤란합니다. 그치? 까먹으면 곤란하지.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다 계산해야 돼. 그치? 말도 안 되지.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44-1번 해보세요. 얼마? 70. 괜찮죠? 음, 2번. 44-2번. 50이랑 5분의 1.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설명하다 말겠네. 일단 먼저 숙제부터 내줄게. 숙제부터. 우리 어디까지 이거 두 개 했죠? 이야기 통보 나왔어. 안 했죠, 이거? 이항분법. 이것도 배우지 않았나?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이게 확률 밀도함수 아닌가? 음, 이게 확률 밀도함수죠. 이것도 다 한 거죠. 다 한 겁니다. 전체 확률이 1이다. 얼마 안 되죠, 또. 숙제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숙제야.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우리 미적분 테스트로 어디까지 갔지? 사도 네 개만 하면 끝이에요. 응? 음. 이제 이거 이제 이항분포 다 했잖아. 다음 시간은 정규분포야. 정규분포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하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도 수업할 게 많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이제 1월 달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몇 번이니? 월요일 11월 달에 네 번 있잖아. 네 번에 다 끝내야 돼. 그리고 12월 달에 시험 보자. 또 시험 대비 교과서랑 또 풀어야죠. 그죠? 근데 시험 얼마 안 남았다, 그치? 그러고 나니까. 공부해야 되겠지? 자, 미적분은 수능 특강. 우리 그 시험 다 봤니? 번복전까지? 미적분. 거기까지 시험 봤어?
음, 54페이지. 이거 다 시험 봤죠? 속도가 속도. 안 봤나? 그럼 우리 여기 할 차례야? 극대극소, 접선. 여기까지 했었어요. 아까부터. 음, 음. 그럼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테스트 준비해 오세요. 수요일날. 연변 후이로 해요. 그러니까 레벨 2가 문제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진도가 못 나가면 레벨 1도 낼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배웠죠? 지금 방정식, 부등식 그거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까지 할게요. 낼게요. 다 배웠니? 시간, 속도, 거리도 다 배웠지? 그러면 레벨 2가 맞네. 레벨 2, 8개니까. 그거에다가 적분법 빼고. 레벨 2 8개에다가 레벨 1에서 두 문제 낼게. 음,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시다. 음, 테스트는, 옆에 가서 하세요. 옆에 가서. 옆에 가서 하는 게 자유롭고 좋지? 책은 보지 맙시다. 네. 어차피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